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미국 초딩의 억울한 사연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박사학위 받으러 와서 미국에 정착해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인들이 이런 루트로 미국에 오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서 겪는 문제들이 대부분의 한인 가정들이 겪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 박사학위를 유학을 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에 큰 문제가 없어요. 미국에 사회생활할 때 뭐 현재 미국 대기업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이메일 쓰고 회의하고 업무하는데 영어 때문에 뭘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유학을 가려고 작정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한국을 살아가는 여자였죠. 그런데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미국으로 박사를 가는 바람에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영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와이프는 항상 미국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한국 친구들하고 놀고 한국 친구들이랑 커피숍 가서 한국말로 수다 떨고 한인마트 가서 한국 음식 장 보고 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면 미국에서 20년, 30년 혹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늙어 죽도록 살아도 영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을 못 느껴요. 왜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다 가서 샬라샬라 해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와이프 영어가 늘지 않는 원인이 그게 있습니다. 남편이 다 해주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와이프는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 울렁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살아가는 주부죠.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리자면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이프가 영어를 못하는 관계로 이제 그렇게 되면 자녀들도 학교에 가기 전까지 영어를 거의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선생님이랑 영어로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한국 유치원을 보냈어요. 자, 미국에도 한인 유치원이 있습니다. 한국 유치원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한국인 선생님들이 아이들 보살펴주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또 보냈어요. 그 한국말로 샬라샬라 가능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이제 미국 초등학교를 이제 입학을 한 거죠.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어 실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나고 자란 이제 미국인 친구들에 비하면 영어 실력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그게 금방 따라가요. 미국 초등학교 처음 한국인들이 들어가면은 한국 아이들이 들어가면은 대부분 한국말로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쓰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때 거의 한 1년 만에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아이들이 원래 언어를 빨리 배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의 초등학교를 계속 다니다 보면 아이가 한국말을 까먹지 않을까 걱정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랑 별로 얘기 안 하는 가정들 있잖아요. 부모랑 별로 얘기 안 하는 가정들은 보통 그런 한인 2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한국말을 까먹어 버려요. 그 실제로 제가 유학하면서 만난 많은 한인 2세들이 대학교 때 만나요. 그럼 뭐 last name은 뭐 한 김, 뭐 리, 파크 막 그러지만 이제 first name 다 영어죠. 영어로 뭐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뭐 대학교 때 만나면 뭐 너 한국인이냐라고 영어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어렸을 때 집에서 한국말을 썼던 기억이 있으나 중고등학교 가면서 한국말을 워낙 안 쓰다 보니까 한국말을 지금은 전부 까먹어서 나는 한국말을 못하고
기억하는 한국말이라고는 안녕하세요 밖에 없다 라는 한인 2세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아시겠죠? 하여튼 저희 아들도 집에서 한국말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영어를 잘 못했어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언어에 굉장히 불리하죠. 근데 아이들은 서로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고자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부모들 대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반에서 이제 아이랑 그 반 같은 아이랑 좀 실랑이가 있었던 거예요. 아이가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는데 이제 반에 다른 남자애가 창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 그렇게 보지 말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 초등학교랑 똑같이 미국 초등학교도 그 복도가 있고 교실이 있고 복도와 교실 사이에 창문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교실 안에 앉아가지고 밖에 뭐가 있는지 이제 복도 밖에 뭐가 있는지 창문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같은 반 친구가 왜 내다보냐고 그렇게 하지 마 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Don't do that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 생각엔 그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창문을 내다보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는 억울해가지고 왜? 하고 친구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쪼르르 선생님한테 달려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 말을 안 들어주자 그 거절감에 선생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자기에게 저희 아들이 너 자살해 라는 말을 했다고 고자질을 해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미국에서 학교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과 후에 그 아이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들이 학교에서 그런 심한 말을 친구에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 이제 그런 상담사들이 붙어가지고 부모랑 아이를 좀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아들에게 통역을 해줬으니까 아들이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나쁜 애가 아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누명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영어도 못하는데 그렇게 누명을 쓰고 오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도 집에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누명을 썼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걸 가지고 그 영어 잘하는 애가 그렇게 아들의 말을 거짓말을 선생님한테 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영어 잘하는 애가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니까 그 아이 말을 믿어버린 거죠. 그리고 저희 아들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누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학교에 공식적으로 리포트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문서로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말로 전화로 하거나 만나서 말로 끝나면 인간은요 자기 불리하면은 거짓말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쓰세요. 담임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썼습니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영어로 선생님께서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에게 너 자살해라는 그런 나쁜 말을 썼다고 하시는데 집에 와서 얘기를 해보니 아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친구가 누명을 씌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써서 보내시고 그리고 증거를 보냈어요. 저희 아들은 영어 회화의 어휘력이 자살이라는 단어 그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를 정도로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대편 아이의 말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리포트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거짓말한 아이와 저희 아이를 좀 격리시켜 줄 걸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 아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통역 같은 거를 붙여주셔서 아이가 억울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를 한 후에 결론을 내려야지. 한 아이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고 저희 아이에게 누명을 씌우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서를 보냈어요. 이걸 반드시 문서화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나중에 선생님도 자기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변명을. 그러면서 자기가 분명히 아들에게 그런 말 썼는지 물어봤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거를 문서로 남겨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정말 그 선생님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면 그 문서를 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따지든 아니면 교육부에 따지든 아니면 소송을 걸든 뭐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문서로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다음에 그걸 모두 기록으로 남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선생님에게 아들이 당했던 억울함을 전부 영어로 이렇게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조사를 들어가겠죠. 그 아들에게 누명 씌운 애가 왜 거짓말했는지 선생님이 삼자 대면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아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혹은 아들이나 딸이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학교에 공식적으로 영어로 못하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이가 그런 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아이로 자라게 되냐면 미국 애들과 담을 쌓은 채 한국 애들끼리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집단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점점 발전하면 깊은 좌성향, 즉 좌파가 되는 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먼저 1차적으로 부모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나서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억울한 일이 당하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해결을 못 해주자, 엄마도 해결을 못 해준다, 그러면 아이는 이제 학교에서 같은 한국인들끼리만 모여다니면서 굉장히 좌파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좌파에 빠지는 원동력은 자기의 힘이 약한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친구들 간의 집단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마찬가지예요. 능력 없고 교육 수준 짧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 연합 같은 데 가입해가지고 회사에서 뭔가 부당한 일 당하면 막 화염병 집어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원동력이 자신이 보호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살펴주셔야 돼요. 특히 유학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남자들이 미국으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 상태에서 와이프들은 그냥 따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만난 한인 커플들 대부분 보면은 남자가 미국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박사학위 같은 거를 왔고 와이프는 이제 따라온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와이프들이 대부분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대응해 줄 수 있는 영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가 마음에 억울함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함이 쌓이면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미국 애들과 선을 긋고 한국 애들하고만 놀려고 하고 그렇게 폐쇄적으로 사는 아이로 변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깊은 좌파 성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아이가 어렸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야 되고, 아빠들이 대부분 미국의 한인 아빠들은 미국의 박사과정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어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제 그냥 그거를 보고만 있으면 안 돼. 한국식으로, 한국 유교식으로 애들은 뭐 여자가 키우는 거지 하고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의 정서와 아이의 정신 건강과 아이의 미래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들이 반드시, 영어 잘하는 아버지들이, 박사과정인 아버지들 영어 잘하잖아요. 혹은 미국 취업한 아버지들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
영어 가지고 가족을 돌봐주고 가족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 안 당하는지 저는 어저께도 이렇게 계속 모니터를 해줬고 오늘도 모니터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쭉 부모가 잘 모니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간 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왔을 때 학교에 선생님한테 리포트를 싹 해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들에게 번역해서 읽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속 시원하더라고요. 아빠 정말 속이 시원해 그러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인 가정의 어린이들이 흔하게 겪는 일이에요. 언어를 못하기 때문에 누명은 쉬워요. 그래서 뭐 한 말 안 했다 막 선생님한테 고자질하고 근데 그거는 한국 초등학교에서도 그럽니다. 한국 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 제가 나 때렸어요 해가지고 이제 고자질해가지고 가가지고 선생님 보면은 안 때리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 당하면 한인 어린이들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제가 안 때렸어요. 선생님 제가 나쁜 말 안 했어요. 그거를 영어로 못하는 상황에 있는 영어 수준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이 억울함이 굉장히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항상 아이가 학교에서 억울한 언어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는지를 잘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